저는 올해 79이에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합니다.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온 게 그날 오후였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엔 뭔가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데 그렇게 신나하니? 엄마를 최고급 실버타운에 모시려고 해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실버타운이라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런 곳 말인가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정말이니? 비싸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다 준비했어요. 내일 선영이랑 함께 모시러 갈게요. 며느리 박선영도 함께 온다고 하니까 더욱 마음이 놓였어요. 선영이는 평소에 저를 잘 챙겨주거든요. 아들도 착하고 며느리도 착한데 이런 여자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어떤 곳일까 상상하며 뒤척거렸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외국 호텔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공원처럼 넓은 정원이 있는 곳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와 선영이가 왔어요. 선영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께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을까요? 멀리서 보이는 건물이 정말 웅장했어요.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높다란 건물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고 주변엔 잘 가꿔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와, 정말 멋지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니 눈이 번쩍 뜨였어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천장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니 꿈만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얼굴에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이 참 예뻤어요. 윤말자 어르신이시죠?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직원의 말투도 정중했어요. 저 같은 할머니를 이렇게 공손하게 대해주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로비를 둘러봤어요. 가죽 소파가 곳곳에 놓여있고 벽에는 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도 흘러나왔어요. 정말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접수 직원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니 그냥 서명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속일 리는 없잖아요. 방도 구경해 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방일까 궁금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깔끔했어요. 침대도 폭신해 보이고 창가엔 작은 탁자와 의자도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산이 보였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선영이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좋구나. 이런 데서 살게 되다니. 솔직히 말하면 꿈만 같았어요. 좁은 연탄집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호화로운 곳에서 살게 되다니요. 그럼 짐 정리하고 편히 쉬세요. 우리는 이제 가볼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산봉우리가 보이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이 사실은 저를 가두려는 감옥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두툼한 계약서 안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도 전혀 몰랐죠. 저녁 시간이 되자 직원이 와서 식당으로 안내해 줬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는데 왠지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아들이 정말 효자구나. 이런 좋은 곳에 저를 모셔다 주다니. 며느리도 참 착해요. 저 같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챙겨주다니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어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7시에 기상방송이 나왔어요.
어르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목소리가 참 상냥했어요. 집에서는 언제 일어나든 상관없었는데 여기는 규칙이 있나 봐요. 그래도 호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법 단정해 보였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 어울리는 할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내려가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호텔 뷔페처럼 음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흰 쌀밥에 반찬도 여러 가지였어요. 미역국 냄새도 구수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 줬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들어온 윤말자예요. 인사를 했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요. 말을 별로 안 하시네요.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런가 봐요. 음식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대충 끓여 먹던 라면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반찬도 짜지 않고 딱 적당했어요. 음식이 참 맛있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건너편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처음 며칠은 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로비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소개받았어요. 오전에는 건강체조, 후에는 노래교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영화 감상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네요. 제가 감탄하자 직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건강체조 시간에 참여해 봤어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간단한 동작들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했지만 왠지 모르게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불고기에 나물 반찬들,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까지. 정말 집 밥 같았습니다.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옆자리 할머니에게 말했는데 그분이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나중에는 말을 다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계속 묻기는 그랬어요. 오후에는 산책 시간이 있었어요. 건물 주변 정원을 돌아보는 거였는데 꽃들이 참 예뻤습니다. 장미꽃도 피어있고 나무들도 잘 가꿔져 있었어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네요. 혼자서 중얼거렸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저 너머로는 못 가요. 돌아보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울타리 너머로는 나갈 수 없어요. 규칙이거든요. 그제야 주변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높은 울타리가 정원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 안만으로도 충분히 넓었거든요. 저녁 식사도 훌륭했어요. 생선구이에 나물무침,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까지. 정말 영양가 있는 식단이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행복해요.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저를 이런 좋은 곳에 보내주다니 정말 효자예요. 밤에는 영화 감상 시간이 있었어요. 옛날 영화를 틀어주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보니 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복도에서 한 할머니가 직원에게 뭔가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밖에 나가게 해주세요. 딸을 보고 싶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평소 친절하던 모습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고향집 창가에서 보던 달과 똑같았어요. 내일도 이렇게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직은 모든 게 달콤하고 좋았거든요. 이게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집에서는 혼자 외로웠는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좋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왜 다른 어르신들은 그렇게 조용하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아직은 궁금할 뿐이었어요. 곧 알게 될 거라는 생각도 없이 말이죠. 셋째 날 밤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일어나 문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고리가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돌려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상하네. 문을 밀어도 보고 당겨도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문을 두드렸어요. 혹시 고장인가 싶어서 직원을 불러보려고 했거든요. 저기요. 문이 안 열려요. 한참을 두드렸는데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분, 도와주세요. 목소리를 높여 불렀는데 발걸음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밤에는 안전상 문을 잠급니다. 네? 왜 문을 잠궈요? 늦은 밤에 어르신들이 돌아다니시면 위험하니까요. 넘어지실 수도 있고 길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이상했습니다. 제가 나가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미리 잠가 놓는 걸까요? 그럼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상벨을 누르시면 됩니다. 비상벨이 있긴 했어요. 침대 옆 벽에 빨간 버튼이 달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문이 잠긴다는 게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 줄 몰랐어요. 창문으로 가서 바람이라도 쐬려고 했어요. 그런데 창문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열리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고장인가? 자세히 보니까 창문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작은 자물쇠였지만 확실히 잠겨 있었습니다. 왜 창문까지 잠가 놓은 거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전 때문이라고 하지만 창문까지 잠글 이유가 있을까요? 침대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방은 그대로였지만 갑자기 감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도 잠기고 창문도 잠기고.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들이 저를 나쁜 곳에 보낼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안전을 위한 조치일 거예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문과 창문이 신경 쓰였거든요. 평생 문을 잠그고 잔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갇힌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새벽에 겨우 잠들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기상 방송에 깨어났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이 나오자마자 문에서 찰칵 소리가 났어요. 문고리를 돌려보니 이번엔 잘 돌아갔습니다. 다행이네. 복도로 나가서 다른 방들을 봤어요. 모든 방의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밤에만 잠그는 거였나 봐요. 아침 식사 시간에 옆자리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밤에 문이 잠겼던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사흘째예요. 그럼 아직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묻지 마시고. 그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무서웠어요. 점심시간 후에 산책을 나갔어요. 어제와 똑같은 정원이었는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높은 울타리가 더 높게 느껴졌어요. 울타리 근처로 가봤어요. 철조망까지 있더라고요. 정말로 나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꽁꽁 막아놨을까? 혼잣말을 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돌아보니 어제 본 지팡이 든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어요. 2년이나요? 그럼 가족들이 면회 오시겠네요.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면회?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분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아끼실까요? 그날 밤도 똑같았어요. 일정한 시간이 되자 문이 잠겼어요. 창문도 여전히 열리지 않았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건 안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가두려는 거예요. 하지만 왜? 아들이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낸 걸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서웠어요. 이곳이 정말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아, 왜 엄마를 이런 곳에 보낸 거니? 혼자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고요한 밤만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기상 방송이 끝나자마자 복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한 할머니가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계셨어요. 제발 딸한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규칙이에요.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평소 친절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딸이 걱정할 거예요. 한 달째 연락이 안 되잖아요. 가족들에게는 저희가 연락드려요. 어르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어르신들도 복도로 나와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안타까운 표정으로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결국 그 할머니는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과 연락도 할 수 없다니 말이 되나요? 아침 식사 시간에 그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됐어요. 그런데 딸과 한 번도 통화를 못했어요. 왜요? 전화기가 없나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막아요. 외부 연락은 일체 금지래요. 그제야 알았어요. 여기는 정말로 감옥이었구나. 그럼 편지라도 쓸 수 있지 않나요? 편지도 검열해요.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할머니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곳이 실버타운이라니. 식사 후에 로비에서 건강체조를 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그 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체조가 끝나고 산책 시간이 됐어요. 정원으로 나가는데 입구에 직원이 서 있었어요. 어르신들, 정해진 구역에서만 산책하세요. 울타리 근처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시고요. 위험하다고? 그냥 풀밭인데 뭐가 위험하다는 건가요? 산책을 하다가 구석진 곳에서 할아버지 몇 분이 모여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궁금해서 가까이 갔어요. 여기 온 지 2년 됐는데 아직도 아들이 안 와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온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다가가자 할아버지들이 입을 다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며칠 전에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묻지 마세요. 문제 어르신으로 찍히면 더 힘들어져요. 한 할아버지가 주변을 살피며 말씀하셨어요. 문제 어르신이 뭐예요? 규칙을 어기거나 불평을 하면 특별 관리를 받아요. 그러면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셨어요. 멀리서 직원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책 시간이니까 걸으셔야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점심 식사 때 이상한 일이 또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식당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입구 쪽으로 달려가셨는데 직원들이 재빨리 막아섰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왜 못 나가게 해요? 할머니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냉정했습니다. 규칙이에요. 어르신 안전을 위한 거니까 이해하세요. 무슨 안전이에요? 여기가 감옥이에요.
그 순간 다른 직원 2명이 더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양쪽에서 붙잡더니 끌고 갔습니다.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할머니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실버타운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둬놓는 감옥이었어요. 오후에 방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아들이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낸 걸까요? 분명히 속은 게 틀림없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아까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까 그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옆자리 분께 물어봤는데 입술을 지그시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들려요. 정말 작은 목소리였어요. 직원들이 듣지 못하게 말하는 거였죠. 식사가 끝나고 영화 시간이 됐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아까 일이 생각났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방으로 가는 길에 복도 끝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살금살금 가까이 가봤어요. 문틈으로 보니 아까 그 할머니였어요. 작은 방에 혼자 앉아서 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누구세요? 아침에 인사드린 사람이에요. 아, 새로 오신 분. 여기서 뭐해요?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해요. 빨리 가세요. 왜 여기 계세요? 벌을 받고 있어요. 도망치려고 했다고. 벌이라니. 정말 감옥 같은 곳이었어요. 언제까지 여기 계셔야 해요? 모르겠어요. 며칠 될지. 빨리 가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저도 무서워져서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여기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가족과 연락할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벌을 받아요.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곳에 보낸 거니? 눈물이 났어요. 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늙어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어떻게든 아들에게 연락해서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전화도 할 수 없고 편지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 말이에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집에서 보던 그 달이었는데 이제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꼭 나갈 거야.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직 방법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나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전혀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후에 접수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제 아들한테 연락 좀 할 수 있을까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안부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아, 그런 건 저희가 대신 해드려요. 어르신들이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하고 싶은데요. 직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규칙이에요. 가족 연락은 저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왜 그런 규칙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어서요. 괜한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제 아들한테 전화하는데 왜 혼란스럽다는 건가요? 그럼 아들이 저한테 연락했나요? 아직 연락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요? 네, 아마 바쁘실 거예요. 이상했어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놓고 일주일 동안 안부도 묻지 않는다니요. 점심시간에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은 가족들과 연락하세요. 무슨 연락이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한 할머니가 씁쓸하게 말씀하셨어요. 6개월 동안 한 번도요? 처음에는 저희가 연락해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가족들이 면회 오지 않나요? 면회도 없어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른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른다는 거네요. 아마 괜찮게 지낸다고 연락받을 거예요. 우리 목소리로 말이에요. 우리 목소리로요? 가끔 전화를 받으라고 해요. 가족들한테 잘 지낸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를 이용해서 가족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후에 산책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아들이 저를 이런 곳에 보낸 걸까요? 분명히 속임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박선영.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 실버타운을 추천했었죠.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옆에서 재촉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며느리가 저를 속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작년에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며느리가 따라왔는데 의사 선생님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는 그냥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들이 제 통장이나 도장에 관해 자주 물어봤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라고 했는데. 설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운 건 아닐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저를 속인 걸까요? 밤에 잠들기 전에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봤어요. 며느리가 실버타운을 추천할 때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확인하지 말라고 했죠. 어머니,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때 그 말이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제가 들어갈 곳인데 왜 내용을 확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평소에 저를 대하는 태도도 생각해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 분명히 며느리가 뭔가 꾸민 거야. 확신이 들었어요. 아들은 모르고 며느리가 저를 속인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아들에게 알릴까요? 여기서는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문득 지갑 생각이 났어요. 여기 올 때 가져온 지갑 안에 뭔가 있지 않았나? 일어나서 지갑을 뒤져봤어요. 오래된 카드들과 영수증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 하나. 아, 이거였어요. 예전에 아들이 써준 회사 전화번호였어요.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이걸로 연락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났어요. 손편지는 어떨까요? 검열한다고 했지만 몰래 전달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종이를 찾았어요. 메모장이 서랍에 있더라고요. 펜도 있었어요. 조용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엄마다.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우리는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어. 며느리가 엄마를 속인 것 같다. 제발 엄마를 도와줘. 편지를 다 쓰고 작게 접었어요. 그리고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어떻게 밖으로 내보낼지 생각해야 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며느리 박선영, 당신이 저를 속인 걸 다 알아냈어요. 이제 끝장을 보자고요. 이틀 후에 기회가 왔어요. 새로 입원한 어르신의 짐을 정리하러 온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 틈을 타서 편지를 전달해 보려고 했어요. 로비에서 그 가족을 기다렸어요. 젊은 남자분이 짐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어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편지를 밖에서 붙여주실 수 있나요? 편지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뭐 하세요? 아, 그냥 인사드리는 거예요. 편지는 뭐예요? 직원이 제 손에서 편지를 낚아챘어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발요.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규칙이에요. 무단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면 안 돼요.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제 마음도 같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은 방으로 들어가세요.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청소하러 온 아주머니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어요? 뭔데요? 제 아들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여기 상황을 알려주시고요. 미안해요. 그런 건 못해요. 들키면 저도 일자리 잃어요. 제발요. 간절한 부탁이에요.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안 돼요. 여기 규칙이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직원들이 항상 감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됐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엄마. 민수가 로비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수야. 반가워서 달려가려고 했는데 직원이 막아섰어요.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 보러 온 건데요. 미리 약속을 잡으셔야 해요. 무슨 소리예요? 제 어머니인데 왜 약속을 잡아야 해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규칙입니다. 무슨 규칙이 그렇게 많아요? 당장 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씨 진정해요. 박선영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선영아, 너도 왔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제가 말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아니야. 여기는 어머니께서 잘 적응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며느리가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민수가 저를 자세히 봤어요. 엄마 많이 마르셨네요. 괜찮으세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여기는 어머니 피곤하시죠? 방에서 쉬시는 게 어때요? 또 며느리가 방해했어요. 그때 민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네요.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뭐가 이상해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르신들 표정이 다들 어두워요. 그리고 엄마도. 처음이라서 아직 적응 못하신 것 같아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민수야. 제가 말하려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렸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방문객은 나가주세요. 직원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방금 온 건데요. 면회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이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규칙입니다. 민수가 화를 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민수야, 잠깐만. 하지만 직원들이 민수와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소리쳤지만 이미 문이 닫혔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만났는데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든 게 있었어요. 민수는 이곳의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해요. 며느리의 행동을 보니까 확실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했거든요. 박선영, 내가 다 꾸민 거지? 이제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여기 가둬두려고 계획한 거예요. 하지만 왜요? 제가 며느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 재산 말이에요. 작년에 아들이 계속 물어봤던 통장과 부동산. 설마 내 재산 때문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여기 가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요. 안 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다시 한번 편지를 써야겠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반드시 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죠? 직원들이 감시하고 있는데.
계속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혹시 청소 아주머니 중에 도와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내일부터 다시 시도해 봐야겠어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며느리 박선영, 당신의 계략을 다 알아냈어요. 이번에는 꼭 아들에게 진실을 알릴 거예요. 이틀 후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복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민수 목소리였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민수가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를 당장 만나게 해주세요.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슨 면회 시간이에요? 제 어머니 보는데 왜 시간을 정해 놓아요? 그때 저를 본 민수가 달려왔어요. 엄마. 민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무슨 소리야? 다 알아냈어요. 선영이가 엄마를 속인 거였어요. 정말이니? 네. 어제 선영이와 크게 싸웠어요. 그랬더니 모든 걸 실토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제 어머니인데. 민수가 소리쳤어요. 여기는 규칙이 있어요. 무슨 규칙이요? 사람을 감금하는 게 규칙이에요. 그때 다른 어르신들도 방에서 나오셨어요. 모두 희망에 찬 표정이었어요. 저 젊은이가 우리를 구하러 온 건가요? 우리도 나갈 수 있나요?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곳은 불법 감금 시설입니다. 모두 나갈 권리가 있어요.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사람들을 가둬놓고 연락도 못하게 하는 게 맞나요? 안전을 위한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민수가 화를 내자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를 냈어요. 맞아요. 우리 집에 가고 싶어요. 가족들과 연락하고 싶어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동안 조용히 있던 어르신들이 모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원장이 나타났어요. 무슨 소동이에요? 원장님, 이분이 어르신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선동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선동이에요. 민수가 원장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들이 어르신들에게 한 짓을 다 알고 있어요. 경찰에도 신고했고요. 원장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경찰이요? 네. 불법 감금죄로 고발했어요. 그때 정말로 경찰이 들어왔어요.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한 할머니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진정하세요.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원장에게 말했어요. 이곳 운영 허가증 좀 보여주세요. 허가증은? 그게... 원장이 버벅거렸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외출 제한하는 게 사실인가요? 안전상의 이유로. 안전상의 이유라고 해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감금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수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정말이니? 정말 나갈 수 있는 거니? 네. 다신 이런 곳에 오실 일 없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알아요. 청소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해줬어요. 청소 아주머니가요? 네. 엄마가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 아주머니 덕분에 구출된 거예요. 경찰관이 다시 말했어요. 나가고 싶은 어르신들은 지금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정말요? 네. 여기 있을 의무 없으세요. 어르신들이 기뻐했어요. 그동안 우울했던 얼굴들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우리 집에 가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요.
모두들 손을 잡고 울었어요. 민수가 제 짐을 챙겨줬어요. 엄마 가져가실 거 다 챙기세요. 이제 정말 나가는 거니? 네. 다신 안 오세요. 짐을 다 챙기고 로비로 나왔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짐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때 원장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그 계약서가 사기라고 했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어르신들을 속여서 받은 서명은 무효예요. 경찰관도 동의했어요. 억지로 감금하면서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이 악몽 같은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저 건물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아. 내가 구해줘서. 민수와 함께 차에 탔어요. 정말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가족들이 데리러 와서 하나둘씩 떠나셨어요.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선영이한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긴. 사과하라고 해야지. 이미 사과했어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이니? 네.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하면서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워해야 할지 불쌍해야 할지. 그래도 엄마를 그런 곳에 보낸 건 용서할 수 없어.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차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당연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민수야 고마워. 뭘 고마워하세요. 엄마를 구해줘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줘서. 당연한 거죠. 엄마니까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집에 도착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우리 집이었어요. 엄마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 냄새요. 역시 집이 최고야.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비좁고 낡은 집이지만 이곳이 천국이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박선영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선영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니? 욕심이었어요. 어머니 재산이. 미안해요. 역시 제 재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라.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하니? 네, 알겠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는 가족답게 지내자.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악몽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 끔찍한 실버타운에서 나온 지 벌써 한 달이나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유롭다는 게 실감이 나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고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족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민수가 매일 안부를 물어봐요. 엄마 괜찮으세요? 혹시 무서운 꿈 꾸지 않으세요? 괜찮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 처음 며칠은 악몽을 꿨어요. 다시 그곳에 갇히는 꿈, 문이 잠기는 꿈. 하지만 이제는 안 꿔요.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진심으로 저를 대해줘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좋다. 선영이가 해주는 거라면 다 맛있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지난 일이야. 정말로 다 용서했어요. 원망하고 미워할 에너지도 없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가족답게 살고 싶어요. 요즘은 동네 할머니들과 자주 만나요. 시장도 가고 공원도 산책해요. 말자야 어디 갔다 왔다며? 한 달 동안 소식이 없더라. 응, 좀 멀리 다녀왔어. 자세한 얘기는 안 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가끔 그때 함께 있던 어르신들 생각이 나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실까요? 일주일 전에는 그때 만났던 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말자씨 안녕하세요. 김순덕이에요. 아 순덕씨.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그때 젊은 아드님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모든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실버타운은 폐쇄됐어요.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운영이 확인됐거든요. 엄마 뉴스 봤어요? 그 실버타운 원장이 구속됐대요. 그래? 잘 됐네. 다른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돼서 다행이에요. 요즘은 매일이 소중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밤에 잠드는 것까지 모든 게 감사해요. 엄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시장 좀 갔다가 공원에서 산책할까 하는데. 혼자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요. 바쁘잖아. 괜찮아. 괜찮아요. 요즘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아들이 저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나 봐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진짜 딸 같아요. 어머니, 제가 요리 배울까요? 어머니 입맛에 맞는 음식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어. 우리 같이 해. 주말에는 3명이서 함께 요리해요. 정말 재미있어요. 어제는 민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많이 무서웠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엄마를 잘 지켜드릴게요. 고맙다.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비좁은 집이지만 부족한 게 많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저녁 시간이면 3명이서 밥상에 둘러앉아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며느리가 반찬을 올려줘요. 민수야, 너도 많이 먹어. 네, 엄마.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밥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별거 아닌 일들이지만 재미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는데 안부 물어보더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잘 지낸다고 했지. 엄마 친구들이 많아서 좋아요. 가끔은 웃기도 하고 가끔은 진지한 이야기도 해요. 엄마 건강 체크업 받으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겠네.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같이 갈게요. 고마워. 이제는 병원 갈 때도 무섭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창밖을 봐요. 똑같은 달이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보여요. 더 밝고 따뜻해 보여요.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혼자 중얼거려요. 문도 마음대로 열 수 있고 창문도 마음대로 열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 일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사람이 진짜 살 곳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야. 창밖달을 보며 생각해요. 사랑이 있는 곳이 진짜 집이야. 우리 집은 작고 낡았지만 사랑이 있어요. 아들의 사랑, 며느리의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제 사랑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 천국이에요. 요즘은 매일 감사 기도를 해요. 고마워. 나를 이 자유로운 곳으로 돌려보내줘서. 고마워. 착한 아들을 주셔서. 고마워.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며느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아요. 내일 아침에도 자유롭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어요. 시장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아요. 그 끔찍한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크게 느껴져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편안히 잠들어요. 자유로운 잠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집에서 말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 같아요. 가족이 있고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정말로 충분해요. 해시태그 FILOGUE.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길을 지나다가 화려한 건물을 보면 생각해요. 겉모습만으로는 안을 알 수 없구나 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면 꼭 말해줘요. 가족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도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무엇보다 자유를 빼앗는 곳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은 곳이 아니에요. 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곳은 화려한 건물이나 좋은 음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진짜 살만한 곳이에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라도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곳은 감옥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다고 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행복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비록 작고 낡은 집이라도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진짜 행복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고맙습니다.